KBS 한국방송. 안녕하세요. 경제세미나 아나운서 박능원입니다. 지난해 직장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글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무알콜 맥주 마시는 신규 어떻게 생각해? 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신입사원이 일을 하면서 무알콜 맥주를 음료수처럼 마신 것에 대해 그래도 술인데 이건 아니다라는 반응과 무알콜인데 어때라는 반론 등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한동안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초 중앙노동위원회 조사에서는 직장 내 갈등 중에서 어떤 유형의 갈등이 가장 많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MZ세대와의 갈등이라는 응답자가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에서의 세대 갈등은 많은 기업들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취재 다녀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몽택 작가의 2000년생이 온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지난 12일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제132회 굿모닝 CEO 학습인데요. 네. 이 굿모닝 CEO 학습은 2011년부터 매월 한 차례씩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세미나로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300여 명의 중소기업 핵심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몽택 작가는 어떤 분인가요? 네, 강연을 맡은 이몽택 작가는 현재 플라밍고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명지대 미래융합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이 대표 저서로는 2000년생이 온다, 90년생이 온다, 팀장 바로 당신의 조건, 그리고 그건 부당합니다 등이 있습니다. 네. 이번 강연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일할 사람들은 인공지능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고 이 원칙을 중시한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중요한 것은 특정 세대를 이해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만큼 이해한다는 관점이 아닌 시대의 변화를 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사전에 소통하면서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00년생이 온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로 이몽택 작가의 강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저는 작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똑같이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냥 일반 직장인입니다. 지금 5인 이하 스타트업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지금 출판업과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을 함께 진행을 4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과 똑같이 회사원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제가 다녔던 회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2007년부터 이런 회사들을 다녔고요. 맨 처음에는 코엑스라는 곳에서 인턴 생활을 했고 가운데 있는 회사에서 정규직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화이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글로벌 제약 기업 1위였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은 코로나19 덕분에 부득이하게 다 알게 되셨죠. 여기서 근무를 처음 시작했고요. 잠시 다니다가 국내 기업인 CJ라는 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네. CJ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되게 여러 군데 계열사가 있는 건 아실 거예요. E&M도 있고 오쇼핑도 있고 대한통운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는 어딜 다녔냐면 제일제당이라는 회사를 다녔어요. 거기서 짧게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현장 직업 및 영업부터 영업 전략, 신입사원 임용교육, 그리고 VOC 담당, 마케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에 신입사원 임용교육 담당했을 때가 2012년도인데 그때 90년생, 91년생이 회사로 올 때였어요. 그때 고민했던 책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회사를 다니지 않고요. 2019년에 퇴사했어요. 지금은 어디를 다니고 있냐면 제 회사가 아니고요. 다른 스타트업에서도 동시에 근무 중입니다. 지금 어반랩스라는 스타트업이고요. 여기는 5인 이상이고 7명에서 8명 정도 일하는
회사에서 지금 중간 관리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여기로 바로 출근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여러분과 굉장히 비슷할 수 있어요. 이제 뭐냐면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많은 소유기업이 아직도 5인 미만의 정말 적은 수의 기업이 많고 여러분은 훨씬 더 이제 규모가 크신 곳이 있겠지만 사실은 회사라고 하지만 어느 분에게는 한 팀의 규모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거든요. 숫자로 따지면. 지금 그쪽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스타트업에서 3년 전부터 저희는 2000년생을 뽑아왔는데요. 어떤 일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걸 꼭 설명드리고 싶은데 또 이런 다시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녹색으로 보이시죠? 멀리 있더라도 이게 신제품인데 여러분 그 소고기 다시다가 제일 유명한데 이거는 소고기를 쏙 뺀 제품입니다. 요즘에 소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죠? 비건. 채식주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요즘 트렌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잡기 위해서 소고기는 쏙 빼고 소고기 향만 넣은 콩으로 만든 비건 다시다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왜 등장하냐면 새로운 세대나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케팅도 변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게 제 얘기고요. 근데 오늘의 중심은 마케팅 얘기보다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겸임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는 우리 회사의 현황을 알려주는 게 목표고요. 여러분한테는 지금 학생들의 변화, 곧 우리들에게 이제 직원이 되겠죠. 그들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게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입니다. 사실 세대를 봐야 시대가 보이는 것도 맞지만 사실 오늘의 목표는 세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한다고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만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혹시 보신지 모르겠어요. 한국어인데 이제 새천년을 뜻하는 즈문과 아이를 뜻하는 둥이를 합쳐서 2000년이 딱 시작될 때 즈문둥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작년부터 대졸자들이 회사에 입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라디오 나가거나 TV 나가면 첫 질문이 이겁니다. 90년대생과 2000년생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가 보기엔 똑같거든요. 그럼 맞죠? 네. 99년과 2000년 1년 지났는데 뭐가 달라져요? 맞습니다. 근데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구 통계학적인 정해진 미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뜻밖의 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저출생으로 매일매일 난리가 난다는 거 아실 텐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이게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2002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10년 단위로 따지면 여러분 제가 82년생인데 저보다 10년 어린 90년대생이 생각보다 인구가 적지가 않아요. 거의 비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적인 충격을 받아본 적이 성인 시장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언제 오냐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10년간이요. 여러분 대학교나 군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바로 눈앞에 있는 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그 운전면허 따셨습니까? 운전면허 시험장에 있었던 가장 잘 되는 비즈니스가 어디였냐면 운전 전문학원입니다. 운전 전문학원에서 최근에 문자를 저희 와이프가 하나 받았는데 갑자기 연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없었던. 왜 그러냐면 수능 보고 시험을 봤던 친구의 3분의 1이 갑자기 3년 전부터 날아갔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고요. 많은 비즈니스가 지금 위태하고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제대로 된 한국인을 뽑기가 어려운 실정을 실제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뜻밖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친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를 얘기할 때 넷플릭스를 얘기해요. 넷플릭스 가고 싶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혹시 보시나요? 안 보시는 분 한 번도? 네, 거의 다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면 돈을 언제 한 번씩 내시나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월정액 단위로 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넷플릭스 가고 싶다가 아니라 회사는 그냥 나를
한 달 동안 돈 내고 구독하는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를 작년에 2명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관계가 그 정도로 돈을 끊으면 언제든 끊 거다. 내가 끊어버리면 언제든 끊어볼 수 있는 얕은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10년 단위로 그냥 세상이 한국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로 따져서 이제 신입사원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있었던 나라인데 저는 그 이후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10년은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실제로 10년 넘게 다니고 있고요. 근데 저보다 10년 후에 들어온 신입사원들을 보니까 대기업에도 불구하고 3년 후에 아깝지도 않은지 그냥 그만둬 버린다는 친구가 꽤 많은 거예요. 어디가? 그러면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그보다 더 많은 건 공기업에 들어가요. 잘리지 않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득이 돼요. 많이 이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나요? 그렇게 치솟던 구급 공무원이라는 인기가 치솟았죠. 근데 지금 뉴스는 어떤가요? 더 치솟았나요? 아니면 인기가 갑자기 줄었나요? 갑자기 안 간다, 인기가 떨어졌다는 게 뉴스 보셨죠? 그럼 질문입니다. 지금의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 2000년생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요? 알바도 있고 뭐 많은 분들 유튜브도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대기업이요 등등 얘기하시고 모두 정답이지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디 가고 싶어요? 이러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어디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겁니다. 사실은 회사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조직을요. 그게 예전 공무원과 공기업도 사실은 조직입니다. 조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갑니다. 어딘가를. 가지만 실제로는 돈이 있거나 소위 말하는 요즘에 파이어족이라고 들으셨죠? 예. 이미 돈이 있으면 리타이어, 퇴직하고 자기 일하거나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큰 10년간의 겪은 차이점입니다. 뭐 문제는 자산이 폭등했고요. 등등등이 있지만 요걸 실제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 대표님한테는 요게 중요합니다. 동기 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땡땡에. 자신 있게 말씀했는데 역시 젊은 분들이에요. 예. 가보니까 이제 동기 사랑부터 나와요, 보통. 예. 저는 그런 세대가 맞거든요. 동기 사랑부터 나왔는데 이제 이것도 빅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이제 검색창 상단에는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뭐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할 것 없이 조직의 고민은 뭔지 아세요? 동기부여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앉아 계신 대표님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시작점이 달라진 겁니다. 적어도 예전엔 들어오면 여기서 성장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그 모드가 바뀐 거죠. 성장이라는 것이 이름이 바뀐 겁니다.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딱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정관념, 젊은 세대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많이 들으셨죠? 네, 이해되냐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 굳이 여기 앉아 계신 기성세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를 이해한다, 언더스탠딩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내리시고 여기서 본사를 가지실 거라면 요거 하나만 아시면 10년간은 좀 편해지실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조금 편하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국인만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한국에 많잖아요. 요즘에 보면 한국 사람 요것이 좀 특징이다, 상이하다라고 느끼는데 혹시 뭐가 있을까요? 급합니다. 만만디가 아니에요. 근데 급한 것을 떠나서 우리의 특징은 단 한마디로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뭐로 인식하냐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요걸로 인식합니다. 빨리빨리라고 있고요. 발음이 어려우니까 팔리팔리라고 불러요. 예. 팔리팔리라고 하는데 이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전에 요거부터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국인에겐 요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빨리빨리 태어나거든요. 예, 우리가 DNA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도 우와 이런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러려니 하냐면 그래서 국가번호가 82번이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는데? 진짜 놀라웠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겠어. 역시 한국인이야 뭐 이러시는데 아니겠죠. 네.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왜 82번인지 왜 그런지는 정확히 나오는데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외국인과 한국인을 딱 구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대표적인 건 여기죠. 바로 공항입니다. 공항이나 지하철에서 여러분 환승센터 가시면 거리가 머니까 무빙워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은 딱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뭘 하고 있거든요. 뭐 하고 있던가요? 그냥 걷던가요? 아니에요. 급해요. 그 무거운 캐리어를 끄고 뭔가 급해요. 다들. 그럼 왠지 피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받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특성인데 이게 무빙워크는 한국말로 자동길로 번역해요. 오토워크. 그러니까 길이 가만히 있어도 가니까 많은 사람들은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이렇습니다. 서 있으면 되겠죠. 길이 앞으로 가니까요. 근데 많은 한국인들은 약간 똑똑하다 보니까 이걸 발전적인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이걸 보자마자 어떤 생각하시냐면 공항에서 이동 속도가 높아지는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걸으면 속보에 힘을 내겠거니라고 한 단계 더 앞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김포공항에서 찍어온 겁니다. 직접. 이렇게 써 있어요. 걷거나 뛰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건 못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기름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셀프 주유소에서 넣으면 조금 싸죠. 다 있어요. 유럽도 있고 중국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의 셀프 주유소를 말씀드릴게요. 기름을 넣으시고요. 셀프 주유소에서요. 하나를 물어봅니다. 영수증 받으실래요? 마실래요?를 물어봐요. 거기서 예스를 누르면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경고음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직접 찍어온 겁니다. 나오는 주민이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주민이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주민이 잡아당기지 마세요. 한국에서는요. 기계가 사람한테 애걸복걸해요. 간절해요. 영수증 나오는데 몇 초 걸렸게요? 2초도 안 걸렸습니다, 지금. 근데 수없이 많은 한국인은 요걸 못 기다려요. 중간에 뜯어버려요. 뜯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몰랐는데 저게 고장나 버린대요. 그래서 저 전체를 갈아버린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걸 막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죠. 지금 분명히 빨간색으로 적혀있죠. 절대 잡아당기지 마세요. 느낌표까지 써 있습니다. 근데 왜 음성으로까지 애걸복걸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드린 요겁니다. 사실 수많은 한국인들은 이렇게 써 있는 경고 글자를 못 읽어요. 네, 못 읽고 읽기가 어려워요, 한국인에게.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한국인만 겪는 난독증들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고 매일매일 수없이 보시는 바로 당기세요가 있어요, 여러분. 네. 한 9개 붙여놨습니다. 저걸 무시하고 굳이 밀어서 부셔버려요. 한국인들이 나빠서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안 보여서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요번 책을 쓰려고 책에 찾아보니까 한국인 특징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은요. 걸으면서 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밀면 자연스러운 행동이고요. 이걸 당기면 근육이 많이 들어가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래요. 그러니까 민대요. 좋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못 보는 건 당기세요밖에 없을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기세요 써있으면 한국인 어떻게 하죠? 밀죠. 미세요는요? 당겨요. 고정문은요? 한번 흔들어봐야 돼요. 굳이 이걸 흔들어 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외국인이 봤을 땐 반대로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리안 청개구리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한국인은요. 그 불굴의 도전 정신에 가까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매일매일 봅니다. 당기세요. 근데 가끔 이런 거 겪지 않으셨습니까? 당기세요 써있거든요. 근데 살짝 힘을 써서 문을 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가끔 밀리는 문이 있다 없다? 있다. 네, 그겁니다. 우린 살면서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굳이 누구한테 물어서 이거 문 열려요 안 열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빨리빨리 그 자체가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이행하느냐. 정해진 대로 시킨 걸 그대로 하면 더 빠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불굴의 도전 정신을 넘어서 이거 자체적이고 자의적인 생각으로 직접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제 나라, 이제 석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서 이렇게 나름의 부국이 된 거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그러냐겠지만 여러분 평소에 쓰시는 일본어가 하나 있습니다. 유도리. 일본어는 유토리라고도 하는데 원래 일본어의 뜻은 여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직원에게 너는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니? 라고 하면 여유 좀 가지세요 일까요? 아니죠. 뭐죠? 융통성이 없다. 너는 그런 뜻입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지금 20세기 후반은 융통성의 사회가 갑자기 원칙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2, 3년 사이에 갑자기 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래요. 공무원 특히 가면 우리나라가 무슨 융통성의 원칙의 나라지 얼마나 원칙 따진지 아세요? 민원인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요걸 한번 보시죠. 이게 자동차에 붙어있는 하나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버튼의 이름이 뭘까요? 네, 비상등입니다. 비상깜빡이라고 불리죠. 이게 여러분 한국의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차도 있고 미국의 차도 있고 전 세계 모든 차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을 뺀 수많은 나라에서는 요거를 놀랍게도 딱 한 상황에서만 씁니다. 어떤 상황에서일까요? 비상등이니까 비상 상황에서만 써요. 근데 이걸 그 동방예의지국이자 똑똑한 나라인 한국에 오는 순간 다양하게 씁니다. 어떻게 쓸까요? 제가 요거를 통칭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너도 그럴 거잖아. 한 번만 봐줘. 우리가 남이가 안녕 안녕 비상상황 기타 등등 되게 많은 걸로 쓰여요. 하나를 알려줬는데 열을 아는 거죠. 똑똑한 거죠.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문화화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고속도로 같은데 빠르죠? 잘못하면 죽어요. 부닥치면. 근데 갑자기 앞에 버스나 큰 트럭 같은 게 갑자기 내 앞에 100km 같은 걸로 확 낄 때가 있어요. 칼치기. 그러면 위험하니까 빵을 하려고 크락션에 손을 대는 순간 갑자기 그 앞차가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또 봐 뭐 이러면서 누를 때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한국인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저 앞차가 그래도 가정교육은 받은 얘구나. 그래서 선배한테 들은 게 있구나. 이렇게 매너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국 사람만 그런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는 좋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건수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공익신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갑질, 성추행, 장애인 특별법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꾸준히 올라가다가 2020년대가 되니까 갑자기 퀀텀 점프해서 500만 건까지 늘어났어요. 100만 건 수준이었던 게.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세요? 10건 중에 8건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진짜 비상 상황에서 낄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미안하다 그러면 뒤에서 빵 안 합니다. 합의한 거죠. 예, 합의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집에 가면 뭔가 날라와 있을 겁니다. 뭐가 날라와 있을까요? 벌칙금 통지서가 날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찍어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원칙의 세상을 고지곳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가장 유명한 무한뷔페 논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한뷔페 논쟁에서 초밥 뷔페가 있대요. 안 가봤는데 5만 원 한대요. 5만 원. 비싸죠. 100분 동안 무제한 먹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초밥을요. 근데 문제는 건장한 20대 남성 3명이 왔어요. 몇 그릇 먹었을까요? 100분이 뭐예요? 1시간도 안 됐거든요. 60분도 안 됐는데 몇 그릇을 먹었냐면 170그릇을 먹었습니다. 1시간도 안 됐어요. 여러분이 요 프리미엄 뷔페 사장입니다. 무슨 생각하실까요? 너무 잘 먹어서 너무 기뻐요. 네, 이래서 무한뷔페 하는 맛이 나잖아? 아니죠. 근데 사장님이 선을 넘었어요. 어떻게 넘었냐면 내가 일부 돈 줄 테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누군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무한뷔페도 상식이 있지. 와서 3명에서 5천 그릇씩 먹을 거야? 상식과 매너가 없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누군가는 무한뷔페라고 이 계약을 한 건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도 그건 네 사정이고요. 뭔 상관이에요? 경찰 불러서 경찰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10대, 20대 친구분들은 쏠려 있습니다. 어디에 쏠려 있을까요? 10중 8구 오른쪽입니다. 이게 바로 원칙의 세상을 유도리 없이 사는 누군가가 등장. 세대가 껴있지만 세대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바뀐다는 증거로 보시면 돼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수없이 보시고 좀 이따 에듀테크에서도 강의를 들으시는 인공지능 세상에 갑자기 도래해서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시겠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맨날 보는 챗 GPT 4.05 같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로봇이 그 컴퓨터가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니까 대체될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많이 들으실 테니까요. 오늘은 반대 얘기 좀 듣고 가시죠. 인간이 로봇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여러분과 일하는 누군가는 정말 인공지능 로봇처럼 딱딱하게 굴 겁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플의 CEO인 팀 쿡도 MIT 졸업 연설에서 2017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알파고 같은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알파고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게 걱정될 뿐이라는 거죠. 무엇이 걱정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이 단어의 차이점 다 아시죠? 근데 이걸 하도 옛날부터 들으니까 한국인은 어떻게 인지하는지 아세요? 아날로그는 옛날 거, 디지털은 요즘 거로 인식을 합니다만 정확히 하면 요겁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음낮이를 해볼게요. 음정을 다르겠죠? 그냥 들으시면 아날로그고요. 숫자로 표현하면 디지털이 될 뿐입니다. 표현 방식이 차일 뿐입니다. 혹시 쉬실 때가 하루 있으시다면 주위에 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대형마트 말고요. 그 재래시장 한번 가보세요. 이게 어떻게 써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프르크리. 마침 제주도 거예요. 네. 브로커리. 블로캐리. 예. 불로장생하는데 도움 되죠. 예. 몸에 좋아요. 블로캐리. 보리꼬리. 예. 보리. 예. 보리. 이겨낼 수 있어요. 네. 보리고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오다. 귀찮다. 브로커. 예. 글로벌하게 중개업자. 예. 요겁니다. 요것도 인터넷에서 유명한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장사하시는 어르신이 있겠죠. 예. 그 재래시장엔. 맨 처음에 딱 보면 모를 수 있어요. 이름을. 물어봅니다. 예. 애미야. 이거 이름이 뭐니? 저기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프리크리. 누군가에겐 보릿고리가 들리고 누군가엔 브로커까지 가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날로그 소통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취약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팀원들 아니면 윗사람, 밑사람, 옆사람 다 뭘로 소통하시나요? 말로 합니다. 요즘 카톡으로도 하고 서면으로 하고 무슨 협업 툴로도 하지만 대부분 말로 한다는 겁니다. 말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 누군가가 앞으로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대한민국을 따졌을 때는 20세기의 대한민국 인류는 유연합니다. 아까 얘기한 유도리가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누군가에겐 딱딱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원칙을 먼저 얘기할 거예요. 유도리가 안 통한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 살짝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어디냐면 지금 아날로그도 완전 아니고요. 디지털도 아니에요. 중간일 겁니다. 아날로그 쓰시다가 지금 디지털로 오셨죠. 요걸 뭘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요걸로 할 수 있습니다. 요 브랜드 애니콜, 사이언, 스카이, 모토로라, 노키아 등등등 요런 그 이름이 들어간 폰을 단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다 써보셨죠? 예. 피처폰이라고 부르는 걸 다 한번 써보셨을 겁니다. 우린 요런 것도 알죠? 네, 걸면 걸리는 걸리버. 네, 요런 것도 잘 아는데 놀랍게도 지금 대학생들 물어보잖아요. 절반 정도는 요걸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들이 휴대폰을 딱 살라고 했을 때 이미 애플이라던가 삼성 같은 LG 같은 스마트폰이 나왔을 뿐이죠. 여러분 오랜만에 추억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피처폰에 예전에 제가 표시한 저 우측 상단에 붙어있던 표시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 저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 표시입니다. 예전에 저렇게 돼 있었죠. 막대로 4개 정도 돼 있었어요. 4개면 100% 완충. 2개면 몇 프로죠?
50% 절반 수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한번 보시죠. 차이점 뭐죠? 맞습니다. 같은 거를 4등분으로 예전에 했다면 듬성듬성 지금은 자잘하게 1단위로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듬성듬성 자르냐 자잘하게 자르냐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 회사에서 대표님들 회사에서 정해진 취업규칙에 출근 시간 적혀있죠. 보통 언젠가요? 보통 9시나 8시 반입니다. 네, 9시로 하겠습니다. 9시면 대표님들 언제 출근하시나요? 9시보다 일찍 출발하실 거예요. 요즘엔 참 예전에 생각 10년 전에 어떠셨나요? 더 일찍 출근하셨죠. 지금은 마친다고 막 노력하시겠지만 출근합니다. 저 예전에 보면 뭐 9시 출근하면 뭐 임원분들은 7시, 6시 반에 나와서 업무 보고 계셨고요. 막 따라하려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예전에 기억난 게 있어요. 제가 신입사원 때 말씀드릴게요. 17년 전에. 첫째, 저희는 8시 반에 출근 시간이었거든요. 영업이 딱 들어왔는데 첫날 말고 두 번째 정식 출근 때 언제 제가 출근하냐면 8시 15분에 정확히 출근했던 것 같아요. 지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지각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옆에 팀 선배가 쓱 저한테 오더니 처음 봤어요. 근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회사 생활 잘하려면 최소 30분 일찍 와 라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나는 계약을 8시 반에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 제가 그 다음날부터 8시 반 전, 30분 전 8시까지 꼬박꼬박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왜 왔을까요? 왜 제가 8시까지 30분 일찍 왔냐면 여기 요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피처폰의 배터리처럼 저는 8시 15분에 15분 일찍 오든 30분 일찍 오든 제 입장에선 똑같았어요. 그냥 지하철 2개 빨리 타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17년이 지난 오늘날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신입사원한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간들간들 출근하는 친구 많죠. 지각은 안 하지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할게요. 아니 내가 사실 책도 쓰고 있고 나 사실 작가인 거 몰랐죠? 알려드릴게요. 팁을, 꿀팁. 30분 일찍 오면 도움이 돼요. 이런 조언 아닌 조언을 건넸다고 해보겠습니다. 100명의 신입사원이 있으면 그중에 몇 명이 제 얘기를 듣고 각성해서 30분 일찍 올까요? 100명 중에 1명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딱 보자마자 감성적으로 아니 나 때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배워야 될 친구들이 와서 배우면 좋잖아요. 조언을 했으면 좀 노력하는 거라도 요즘에 MZ세대가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런 특징이 더 큰 겁니다. 저희 앉아 계신 저희 선배님들보다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게 자잘해요. 세상을 몇 분 단위로 본다? 1분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9시까지 오라고 하면 가장 합리적인 출근 시간은 언제다? 8시 59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나이에 관계없이 디지털에 더 익숙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디지털 인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 100% 아날로그예요, 선생님들. 네. 요게 여러분 사실은 격언이죠. 네, 격언이자 이제 속담 같은 건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러려니 할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글로벌로 생각해볼게요. 글로벌 기업이시니까 하면 된다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조건절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게 잘하면 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조건이 안 좋거나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조건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옛날 사람이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딱딱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유연성을 뜻하는 대표적인 격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간이 저 같은 하이브리드 인간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왜냐면 예전에 선배님들이 오셔서 영업할 때 매출 500% 되지 이러면 저는 계산기 두드려봤던 것 같아요. 179까지는 되는데? 선배님들 막 됩니다 상무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완전 지금 디지털 인류인 20세기 인간이 오겠다고 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네, 되면 한답니다. 오해하지 마실게. 이것만 딱 찍고 가거나 강의를 안 들으면 이러실지 몰라요.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너희들 되면 한다며? 아니면 대표님 저는 열심히 안 하고요. 되면 할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뭐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코딩 아시나요? 코딩?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코딩을 배우거든요. 방과 후에 배우는데
코딩이 이런 겁니다. 코딩은요, 조건이에요. A-가 들어오면 A가 나오고 B-를 입력해야지 B가 나오는 일종의 약속이거든요. 조건이 들어와야지 마음적인 이제 프로세스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딱딱 나눌 수 없지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시죠.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겠지만 이런 책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건 옛날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센스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는 편해요. 바빠 죽겠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개떡같이 설명하면 개떡같이 알아서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이게 큰 고민입니다. 이게 둘 다 차이점인데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유연한 게 딱딱한 게 변한 게 최근 몇 년 사이고요. 인간형이 달라집니다. 인간형이 아날로그 인간은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정이 많고요. 유연하고 인간적이에요. 좋은 면에서. 디지털 인간도 딱딱 떨어지지만 원칙적이고 시스템적입니다. 근데 누가 보기에는 비정할 수 있죠. 핵심을 말씀드리면 아날로그 인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회사는 어딘가요? 이게 변화하는 와중이면 대한민국이 아직 저기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요. 중간 어딘가 있습니다. 그걸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쉬운 걸 말씀드리면 삐져나가지 않은 인간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아날로그가 너무 삐져나온 심한 사람이 있고요. 디지털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 두 개만 정확히 오늘 보시고 그것만 회사에서 솎아내거나 관리하는 방법만 배우신다면 적어도 오늘 많이 배워가신 겁니다. 아날로그 사고방식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이쪽입니다. 저도. 근데 너무 심하게 갇혀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 그 상황극을 보여드릴게요. 놀면 뭐하냐는 프로그램이 유재석 씨가 회사에서 부장입니다. 상황극을 하고 있는데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누구랑 하냐면 이사님하고 있는데 거기 차승원 씨가 나와요. 차승원 씨가 마이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둘 간의 점심 식사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야, 안전 줄 테니까. 아 근데 저기 죄송한데 술 잘 못합니다 제가. 술 못해요. 조금만 해. 좀만. 아 좀만 해가 아니고 제가 술을 못하는데. 어른이 준다는 생각하고 한 잔 먹어. 아니, 어른이 한 잔 줬으면. 저도 어른이요. 아니, 저도 어른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지막 사례 뭐냐면 그 차승원 씨가 분한 마이사께서 얘기하죠. 그 유재석 씨가 실제로도 술을 싫어하시나요? 못 드시나요? 거의 못 드신다고 하시거든요. 그 상황인데 여기서도 술을 싫다고 한 게 아니라 못 먹는다고 하는 유재석 씨한테 어른이 준다고 생각하고 한 잔 먹어 등등 강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승원 씨 같은 분을 우리 사회에서 뭐라고 불렀나요? 꼰대라고 불렀잖아요. 사실 근데 차승원 씨가 분한 마이사 요 역할은 꼰대가 아닙니다. 다른 존재라는 걸 정확히 나눠서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술을 못 먹는 사람한테 술을 강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매너인가요? 매너의 영역이 아니라 원칙의 영역입니다. 이런 분은 뭐라고 하냐면 자막에 나왔지만 막무가내형 인간이라고 불려요. 이건 뭐냐면 꼰대는 남의 말을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을 얘기하니까 누군가는 다 꼰대가 되겠죠. 예전 90년생에 대해서 그걸 쓴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핵심은 시대착오적 사고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나에 갇혀서. 우리가 합의한 원칙을 내 마음대로 깨부시는 사람은 꼰대가 아니라 막무가내형 시대착오적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거보단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디지털적 사고방식 제가 지금 설명을 쭉 드리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뭐 법과 원칙도 하신 게 뭐가 나빠? 그거 딱딱 정했지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과도하게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면 다 끓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라면입니다. 맞습니다. 라면 남녀소 다 끓여 먹을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요, 그 한국에서 가장 아직까지도 신라면이 가장 잘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라면 말고요. 오뚜기에서 만드는 진라면이란 것을 훨씬 더 나는 좋아한다. 최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신라면하고요. 진라면이요. 끓여 먹는 공식 레시피가 달라요. 전 몰랐어요. 뭐라 써있죠? 물 넣고요. 550도 정확하세요. 끓기 전에 건더기 습을 넣고 끓은 다음에도 분말 습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면을 넣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다 좋아하거든요. 그러려니 할 거예요. 아니, 뭐 알아서 끓여 먹은 거지. 라면이 뭐 한국 사람들 뭐 김치도 넣고 뭐도 넣고 뭐 사람 다 있는데 취향 존중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회사에서 워크숍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저녁에 술을 많이 먹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해장을 하려는데 진라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고 옆에 팀장이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똑 부러진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거든요. 2000년생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오더니 이렇게 한 거예요. 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라면을 끓이시면 어떡해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보세요. 가장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에 연구, R&D에 R&D를 거듭해서 써놨잖아요. 먼저 분말 스프랑 건더기 스프를 넣으라고요. 왜 면을 먼저 넣으세요? 라고 따진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써있는 거 맞죠? 따르시는 분도 있고 안 따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써있는 걸 그대로 하는 건 법과 원칙에 써있는 헌법은 맞지만 이렇게 써있는 걸 그대로 행해야 되는 누군가가 생겨납니다. 이거는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얘기한 디지털 AI 인간일까요? 아니에요. 사이보그 인간이라고 불려요. 네. 로봇이에요, 로봇. 그러니까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사람끼리라는, 특히 중소기업에선 모든 걸 매뉴얼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옛날부터 하면 당신이 얘기하는 거는 대기업이면 가능하겠죠. 대기업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한 명이 일당백 해야 되는 중소기업에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실제적인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퀴즈입니다. 부작용이 하나 일어나고 있는 게 인생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들도 편하고자 외주화하는 경향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센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인들이 대학생이죠. 대학교에는 모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요 가까운 동국대 뭐 다 상담센터 법적으로 다 있어요. 제 친구가 학교에서 상담실장을 하고 있어요. 센터장을. 최근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홍태가 학생이 오든 이런 걸 물어보더래요. 상담 선생님, 저 여기 대학교 와서요. 영문과인데요. 호진이라는 얘가 친해졌어요. 근데 어젯밤에 말다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봤대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진이란 얘랑 싸웠으면 누구랑 얘기했을까요? 호진이랑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사결정 혹은 소통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걸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순간, 요즘 여러분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섹터가 중요한데요. IT 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판교나 이쪽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상대방을 고소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갈등이 생겨났을 때 그거를 이어지든 대화로 풀고 직접 풀고 아니면 누군가 도움을 받는데 극한으로 넘겨버린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특성들을 만들었을 때 복잡하니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세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요 되게 유명한 캐릭터가 있죠. 납득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요 캐릭터는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납득입니다. 지금 친구들은 다 납득이라고 봐주시면 맞습니다. 그거는. 표현을 안 할 뿐 왜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를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얘기 보통 많이 듣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 입장에서 소통하라. 빠르게 피드백하고 직원의 가치를 보상하라. 코칭하고 대화하라. 뭐 수시로 대화하며 삶을 경청하라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모르시는 대표님 계세요? 근데 왜 소통이 안 될까요가 제 고민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대표님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 정확한 디테일한 원칙을 만들고 그것만 그대로 지키면 절반 이상의 갈등은 사라질 겁니다. 근데 이게 뭔 얘기야? 뻔한 얘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일어나는 일 말씀드리죠. 회식은 요즘에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점심은 안 먹잖아요. 점심 먹는데 대표님 저 점심시간에 맥주 술 한잔 해도 되나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최근에 한 10대 대기업의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는 이제 그룹형 익명 서비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올렸습니다. 작년에. 점심 먹을 때 맥주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올린 거예요. 근데 결과가 깜짝 놀랐습니다. 193명, 거의 200명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한 잔 정도는 괜찮대요. 저는 미국에 사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야? 국내 기업이 이게 가능하다고? 제가 신입사원, 요 회사는 아니지만 스타트업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가능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공유 오피스라고 하실 겁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공유 오피스에 대부분 있는데 지금은 시간차로 되어 있지만 맥주가 무제한 공짜였던 적이 있어요. 커피 공짜 옆에 무제한 맥주도 공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되는데 같은 스타트업이 우린 왜 안 돼요? 같은 기업인데? 이런 얘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유 오피스에 일을 하나도 비싼데 못 가는 저희 같은 5인 미만 중소기업은 뭐라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를 붙입니다. 이렇게. 술 먹고 운전해도 돼요? 안 돼요? 음주운전이 안 되죠? 우리 오후에 근무하는데 술 먹어도 안 되겠죠? 설명을 합니다. 굳이. 그러면 100% 다 납득을 할까요? 많이 납득을 합니다. 근데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올까요? 무알콜 맥주는요? 여기까지 나오면 상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선 뚜껑이 열려요. 이게 뭐야? 뭐 XX 같은 말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요 질문도 답을 할 수 있을 정도 준비가 되신다면 금상첨화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차이를 보냐면 요즘에 뉴스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아니면 MD 오피스 같은 이젠 곳에서 무선 이어폰, 에어팟이나 버즈 같은 걸 끼는 사람들, 이러고 일어나는 사람들 어떠냐? 이게 되냐? 물어보시고요. 저 이름 몰랐는데 여성분들 아시더라고요. 헤어롤을 말고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제가 봤고요. 이런 경우는 답답하고 미쳐버릴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포함해서 조직에 이런 행동들을 해도 돼요? 안 되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마다 다른 겁니다. 저희 지금 7명이라는 저희 스타트업에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수많은 기업들 아니면 뭐 섹터가 뭐 공장 쪽도 있을 거고 어디서는 이렇게 하면 지금도 난리가 날 겁니다. 핵심은 미리 우리 회사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입사할 때 알려주세요. 우리는 요러한 이유로 안 되기로 했습니다. 입사하실래요?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뭐 얘기해? 우리가 유치원이야? 지금 유치원생 키워라고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거를 정해놓는 게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젊은 세대 위에 우리가 대표가 여기까지 해야 되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없고요. 새로운 관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알콜 맥주가 10년 전에 우리 가까이 있는 편의점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알콜 맥주가 있습니다. 근데 무알콜 맥주 중에서 여러분, 알코올이 진짜 하나도 안 들어간 탄산 음료가 있어요. 그런 걸 따지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무알콜 맥주여도 맥주가 써 있으면 누군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탄산 음료도 맥주라고 써 있으면 안 먹기로 합의하겠습니다. 오실래요? 그러면 와요.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 믿어줄게요. 여기서 나옵니다. 합의라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합의를 하면 의외로 하지 않는, 더 철저히 지킵니다. 이거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시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여러분, 한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땡땡 여대가 있어요. 이 부근에 땡땡 여대가 있는데 논술 고사장에서 5년 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오거든요. 미성년자들이 와서 머리에 아까 얘기한 헤어롤을 말고 시험을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저는 그러려니 할 텐데 원로 교수님을 보면 갈등이 일어난대요. 진리를 탐구하러 온 대학생이 태도가 이게 뭐야? 당장 빼 그래요. 그럼 10중 8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갈등이 심해진 거죠. 여러분, 요게 요 대학교에서 작년에 딱 한 줄로 이걸 해결했습니다. 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그룹은 상관하지 않습니다라고 썼대요. 왜냐면 면접고사는 문제도 안 되겠죠. 그냥 X를 치면 되겠죠, 여러분. 논술은요, 쓰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머리를 삭발하든 반삭을 하든 머리를 어떻게 뭘 말고 있든 얼굴만 신분증만 똑같은 문제가 없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죠. 갈등은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소기업 한 명이라는 중소기업이어도 지금 디테일하게 최대한 맞춰갈 수 있는 것은 얘기하면 합의라는 겁니다. 한 명이 문제가 되면 괜찮대요. 예전도 그래서 한 명의 문제는 항상 있죠. 근데 지금은요, 일을 시키면 예전엔 한 명이 안 한다고 했으면 지금은 5명이 다 모두 다 안 하려고 한대요. 회사는요, 자기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공통 업무가 있고 TF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5명 모두가. 근데 그거를 옆에 팀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요즘에 MZ세대 이런 거 안 하는 거 아시죠? 팀장님과 파트장님 제가 그냥 둘이 나눠서 이거 별거 아닌데 하시죠? 이러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공통 업무가 들어오거든요. 5명인데 무조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거기서 얘기해요.
이거 왔는데 이걸 나누겠습니다. 다 하기 싫어합니다. 지금 다음 주까지 신제품 나오는 마케터, 다 다음 주에 나오는 사람, 공통 업무 지금 맡고 있는 숫자, 거기서 최대한 2개를 짜잘하게 넣어 0.5, 0.3 이렇게 나눠줘요. 입이 5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회의장을 나가는 순간 그 친구들이 그 일을 다 완벽하게 해냅니다. 왜냐하면 합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규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을 정도는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게 중요한 규칙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문해력이라고 했지만 나눠보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얘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제가 아주 잘하는 짓이야 잘하는 짓이야 읽었습니다. 이게 영어로 한번 볼까요? 굿잡 way to go 잘하고 있어 이런 겁니다. 근데 요거 여러분 아마 한국인이라면 요걸 보자마자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게 아주 잘하는 짓이야 잘하는 짓이야 반어법이라고 눈치셨죠.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앞뒤 맥락을 설명하는데 이 맥락을 다 읽을 수 있는 게 20세기 한국인만 가능한 거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건 매뉴얼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요거는 못해요. 요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걸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할게요. 잡을 수 있을 만큼 원칙을 잡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을 원칙으로 못하죠. 특히 중소기업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화로 풀 수 있는 사람을 뽑고요. 우리 자신도 대화라고 하는 걸로 하는 약간 중간 어딘가 유연한 원칙주의자가 우리에게 중소기업에 필요합니다. 쉽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 법은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원칙으로 대화하는 것들이 저 3명이라는 저희 플라밍고 엔터테인먼트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틀리면 대화로 원칙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중소기업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분명히 이겨내고요. 우린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00년생이 온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로 이몽택 작가의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네, 유고은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